현명한 전략들 챙겨드릴 테니 그거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출발할게요. 생생 부동산 클리닉입니다. 뻔한 부동산 정보는 가라. 항상 남들과는 다른 부동산 전략을 제시해 주시죠. LJ부동산연구소 임종욱 소장 함께하겠습니다. 임종욱 소장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선생님 만나뵈러 갈게요. 어서 오세요, 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들 지금 빨리 접수를 주세요. 전화번호 오늘도 공지하겠습니다. 자, 오늘 02-2077-6354번 활짝 열어놓을게요. 6354번 여기로 전화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번호입니다. 02-717-1788번 문자 번호예요. 문자로 간단하게 남겨주시면 저희 또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빨리 연락 주시고요. 자, 그나저나 이제 소장님과요.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우리 어떤 전략을 좀 써야 되는 건가 이게 좀 궁금해서요. 소장님, 네. 틈새 전략을 가지고 오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틈새 전략이 있습니까? 전 방위적으로 대책이 다 나왔는데요. 네, 뭐 8월 2일 날 조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벌써 약 일주일 정도 흐르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그 대책에 대해서 막연하게 뭐 두려워할 것이냐, 그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대책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의 어떤 방향, 이 틈새 시장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가장 간단합니다. 자, 원칙만 잘 지킨다라면은 이 시장 안에서도 틈새 시장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러려면 우선은 이번에 나왔던 파리 대책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피해 나갈 수 있는지 그걸 좀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복잡한 머릿속 다 비우고요. 우리는 차가운 머리를 갖고 기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틈새 전략 한번 들으러 가볼게요. 시장님. 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이 바로 파리 부동산 정책에 대한 틈새 시장을 찾는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정석을 알아야지 우리가 그 틈새 시장을 또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언론에서 이번 파리 대책이 무엇이고 또 그 전략적인 부분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를 말씀을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이번에 8월 2일 대책의 가장 큰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번에 나온 부분은 바로 이 투기 과열지구와 그리고 투기지역, 이 두 가지를 같이 묶었다는 것이 가장 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나온 조치 중에 가장 강력한 조치인데요. 기존에는 이런 조치 규제 정책들이 조금씩 나왔다면 이번에는 이것을 한꺼번에 몰려서 났기 때문에 사실 다주택자들, 좀 전에 말씀하셨던,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다주택자들의 머리가 사실 굉장히 복잡한 지금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신규로 들어오시려는 분들은 더 복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번에 정책부터 한번 살펴본다면, 우리가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것은 예전에 작년에 이미 11월 3일 날 조치, 그리고 또 6월 19일 대책을 통해서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것이 이미 한번 나왔었습니다. 자, 이 조정 대상 지역 위에다가 이제 투기 과열 지구라는 것을 8월 2일 날 다시 대책이 나왔는데요. 자, 투기 과열 지구는 서울 전체가 전부 다 투기 과열지구를 묶었다. 그리고 또 경기와 세종시까지 이 투기 과열지구를 묶였습니다. 자, 여기에 더불어서 투기 지역까지 같이 묶였는데요. 자, 서울 지역 안에서 25개 구 중에서도 또 11개구가 투기 과열 지역과 투기 지역을 같이 묶어놨습니다. 그렇다면 25개 중에 11개 같은 경우에는 이 투기 과열지구에서 일어나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변경이라든가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 대출 규제까지도 여러 가지 다 같이 묶이는 그런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더불어서 세종시는 이 조정 대상 지역과 그리고 투기 과열지구, 그리고 투기 지역까지 서울과 더불어서 이 세종시까지 상당히 많은 그런 제약을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묶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조정 대상 지역보다 투기 과열 지구가 조금 더 옥죄였다. 그리고 또 거기에 투기 지역까지 옥죄였다. 그래서 서울시 11개구와 그리고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것들을 망라해서 규제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들은 이런 규제를 받지 않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첫 번째 틈새 시장이라면 지역적인 부분이 서울시 11개구와 그리고 세종시가 가장 강력한 투기 지역, 그리고 또 서울 지역과 과천시, 세종시가 투기 과열 지역, 그리고 또 조정 대상 지역, 여기에서 벗어나는 지역들,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규제에서 벗어나는 그런 좀 완화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 일단 첫 번째 어떤 틈새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라는 부분들을 이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조금씩 만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번에는 상한제에 대한 부분이 나오진 않았지만 앞으로 조금 더 이 부동산이 잡히지 않는다면 부동산 분양가 상한제까지도 건들 수 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얘기했고요. 자, 여기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 정비인데요. 지금 투기 과열지구가 묶이면서 가장 강력하게 나온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이 됩니다. 이것을 할까 말까 뭐 예전에 그랬지만 얼마 전부터는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 시행한다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했고 요번에 나온 파리 대책에서 아주 완전하게 시행하겠다라고 못을 박았고요. 또 여기서 투기과열 지구내 재건축 조합원에 대한 지위 양도 제한 강화, 즉 재건축에서 조합이 승인난 다음에는 이 지위를 양도양수가 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 조합원에 대한 지위가 양도되지 않기 때문에 재건축은 투자 심리적으로 조금 위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어떤 풍선 효과, 재건축을 누르면 원래 재개발로 많이 빠져나가는 풍선 효과가 있었는데 이 풍선 효과까지도 차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조합원, 즉 관리 처분이 나오고 나면 집 자체가 없어지면서 조합원의 분양권이라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 분양권조차도 이제는 사고 팔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두 가지를 다 같이 묶어가겠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임대주택을 공급을 조금 더 높이면서 그래서 임대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강화시키겠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여기서 투기 과열 지구내 정비사업 분양분, 조합원 일반 분양 재당첨 제한. 그래서 재개발 지역 안에서 분양권을 갖고 있는데 또 새로운 재개발 지역의 분양권을 가질 수가 없는 그런 더 억세였던 그런 파리 조치가 나왔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치는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수요를 하겠다라는 것이 좀 골자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여기서도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 안에서 조정 대상 지역이라면은 당연히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다 포함이겠죠. 그래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겠다. 사실 요번에 이것까지 과연 나올까 싶었지만 중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택이 2주택이라고 하면은 플러스 10% 그리고 3주택 이상이라면 플러스 20% 이렇게 예전 중과세가 나왔던 부분하고 똑같이 이제 중과세가 나왔다. 그리고 또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겠다. 즉 세금에서부터 다주택자를 조우겠다라는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에서 또 하나 추가된 게 바로 1주택자의 비과세 요건에다가 거주 요건 2년을 추가하겠다는 겁니다. 예전에 있었던 거주 요건이 빠지고 완화된 책으로 나가다가 다시 거주 요건이 추가된 건데요. 자,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이 정부에서도요, 너무나 올매는 게 아니라 여기서 틈새 시장 하나 주고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시게 되면은 양도세 중과 규정에서 빠지겠다. 그리고 또 중공공임대로 가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100% 면제해 주겠다. 뒤에서 다시 설명해 주겠지만 이렇게 틈새로 빠져나갈 수 있는 라인은 또 하나 열어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분양권 많이들 거래하셨었는데요. 분양권 전매가 보유기한 상관없이 무조건 50%. 그래서 내년 1월 1일까지 매매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무조건 50%의 중과세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라든가 분양권에 대한 부분을 좀 옥죄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금융규제가 되겠습니다. 금융규제에서 일단 첫 번째 차주당 한 건을 세대당 한 건. 그러니까 식구가 4식구였을 때 그전에는 차주, 그러니까 빌리는 사람 하나하나 한 건으로 봤었는데 이제는 세대를 한 건으로 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남편분이 받았는데 아내분이 또 받으시려면 여기에 대한 규제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LTV랑 DTI를 40% 적용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많이 얘기 들으셨을 텐데, 자, 여기서 가장 예전에 70%까지 늘려놨던 LTV를 지금 40%까지 좀 줄어드는, 그래서 대출이 나오지 않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역시나 투기 과열지구나 투기 지역, 그리고 또 조정 대상 지역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완화되려면 조정 대상 외 수도권 지역은 그대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풍선 효과처럼 서울 투기 지역 외에 다른 지역으로 갈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자,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겠다라는 것인데요. 자, 임대주택 시장을 양성화합니다. 즉, 지금 유동화
자금들이 워낙 많습니다. 그리고 고령화되면서 수익형 부동산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까지 테러로 차단하게 된다면 1, 2인 가구 증가도 잡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고령층에 대한 임대소득 그런 부분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임대시장은 양성하겠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임대주택에 대한 시행령을 개정해가지고요. 중공공 임대주택을 100% 감면받는 것을 2020년까지, 원래 올해까지였습니다. 올해까지였지만 20년까지 연장을 해서 중공공 임대, 즉 10년을 보유해서 비과세를 만드는 방법을 조금 더 연장하겠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 일반 임대주택 기간 중에는 원래 한 번 정하면 바꿀 수가 없었지만 이 일반 주택 4년짜리를 중공공 임대로 전환을 허용해 주겠다라는 것까지도 등록을 유도하는, 그래서 앞으로의 1, 2인 가구 증가세에 따른 수익형 부동산은 테러로 열어주겠다라는 것이 또 하나의 틈새 시장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이번에 나온 조치 중에 하나가 바로 투기적 주택 수요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는 건데요. 자, 3억 원 이상 되는 부동산에 대해서 자금 조달 계획 신고 의무화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3억 원 미만에 대한 것은 신고 의무화에서 빠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주택임대 사업자를 낼 수 있는 것, 즉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부동산의 3억 원 이하 부동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하나의 또 틈새 시장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 가지 전매 규정 강화라든가 여러 가지 투기적 주택 수요에 대한 어떤 조사가 강화된다라는 것이 이번에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을 또 계속 확대해서 임대주택 시장을 좀 더 활성화시키겠다라는 부분이 또 하나의 조치 내용이고요. 자,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개편인데요. 자, 여기 청약제도. 저번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도 나왔던 이 청약제도가 이번에도 굉장히 가열된 건데요. 자, 일단 1순위 자격을 굉장히 강화하겠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가점제를 75%에서 100%까지 올리는 85제곱미터 미만은 이렇게 가점제를 높임으로써 사실은 젊은 사람들이 가점제가 높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무주택 기간이 길었던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 조금 더 아파트 분양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더 넓혀주겠다라는 것이 특징이 되겠고요. 또 재당첨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가점제 우선 적용 등 이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길을 조금 더 넓혀주겠다라는 것이 이번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지방 민간 택지지구인데요. 자, 서울에서 이렇게 잡으면 지방으로 또 부풀려질 것을 대비해서 지방의 분양권에 대한 전매 기간도 좀 설정을 해놓겠다라는 부분도 하나의 특징이 되겠고요. 또 제일 중요한 게 이 주택을 이 규제를 하게 되면 기존에는 오피스텔로 이제 풍선 효과처럼 또 빠져나갔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풍선 효과를 또 차단하기 위해서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전매를 제한하겠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또 거주자의 우선 분양을 20%까지 늘려주겠다. 그리고 또 줄 서서 청약받는 것을 또 차단하기 위해서 인터넷 청약을 실시하겠다. 이런 것까지 우리가 파리 대책에서 나왔던 여러 조치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파리 대책에서 이렇게 규제하는 부분들을 피해 나갈 수 있는 지역과 그리고 또 상품에 대해서 조금 더 하신다라면 이것이 바로 또 앞으로 나갈 틈새 시장이다라고 한 번 더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런 틈새 전략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물건을 또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이건 발품 찾아서 소문 좀 드려서 가지고 오십시오. 저희 쪽에서 점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실시간 상담 진행할게요. 전화, 문자 계속 지고 계신가요? 저희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 뵙기 전에요. 우리 임종우 소장님의 무료 세미나 일정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임종우 소장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드릴게요. 파리 부동산 대책 분석과 틈새 공략법이라는 주제입니다. 8월 9일 수요일 오후 2시입니다. 공덕역 인근으로 오시면 되고요. 2077-6354번 사전에 예약주세요. 저희 방송 중에 상담하는 전화번호 똑같아요. 2077-6354번 전화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시청자님 이제 한번 만나러 가볼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시청자님 어떤 곳 궁금해서 연락 주셨습니까? 아, 제가 2017년도 3월 달에 그 네. 노천역 두산이루 아파트 매매했는데요. 네. 아, 제가 그 주거 목적으로만 봐서 막상 찾아보니까 투자 쪽으로도 한번 보고 싶어서 네. 예,
매도하는 시점이랑 차도 전략에 대해서 한번 문의해 보려고요. 녹천역 녹천역 부산 두산이고요. 위브. 네, 예. 여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예, 시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녹천역 이 근처에 그러면은 입주한 지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예. 기존에도 근처에 사셨어요? 아니요, 저 원래는 종로에서 살았었어요. 아, 종로에 사시다가 예. 사실 녹천역 하면 좀 생소하신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네네. 그래서 뭐 좀 지도상으로 한번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녹천역 같은 경우에는 1호선이죠. 예, 맞아요. 네, 바로 창동역이 있어요. 요즘에 창동역은 예.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상동역이 있고 여기서 하나 더 건너가시게 되면은 네. 노원역이 나오죠. 요즘에 노원구가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창동역, 노원역, 그리고 녹천역. 근데 지금 거주하시는 아파트가 녹천역 두산이브 아파트라고 하셨죠. 예, 맞아요. 지하철역에 매우 가깝죠. 얼마나 가까우면 아파트 이름이 녹천역 대림 아파트 그렇죠. 그러네. 네, 가까운데 좀 기반 시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쵸. 많이 안 오를 것 같아서. 산이 매우 가깝잖아요. 공기가 좋고. 예, 예. 네, 그렇죠? 맞아요. 예. 예, 이 지역은 예전에 저도 한번 재개발 한참 할 때 잠깐 가봤는데 네네. 정말 휴양지로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지하철역을 봤을 때 우리가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이제는요. 네네. 어떤 교통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해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살기는 정말 좋은데 투자 네네. 목적으로 봤을 때 어떤지가 궁금해서 좀 전화 네. 주신 거잖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보면 여기 네. 지하철 1호선이고 창동역을 지나가면 1호선과 4호선이 또 환승역이에요. 예. 그렇죠? 그리고 네. 여기로 가면 4호선과 7호선이 환승역이에요. 네네. 사실 1호선이 네. 환승하거나 갈아타거나 하기 되게 힘든 라인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예. 솔직히 여기 노원이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 네네. 이유 중에 하나가 노원은 7호선이 강남을 가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업무 지역과의 접근성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네. 요즘에는 사실 이 업무 지역과의 접근성이라든가 그런 교통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게 일단 첫 번째 이 동네에서는 첫 번째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사실 산에 가까운 것은 조금 네. 더 뒤로 좀 밀려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 녹천역 두산이브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거래가 그렇게 많이 된 부분은 사실 없을 거예요. 예. 입주하시고 나서 그렇게 거래가 네. 빈번할 만한 사실 위치가 아니다 보니까 예. 그러지 못했었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지하철 라인으로 봤을 때 아주 그렇게 추천해 주는 만한 지역은 솔직히 아니죠. 아, 그래요? 네. 근데 위로 올라서 보면 여기 창동 차량기지가 이제 이전을 하고 여기를 또 개발하겠다는 계획이 잡혀 있어요. 예. 예. 그리고 또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가면은요. 여기 광운대역 있죠. 광운대역. 네네네. 예, 좀만 내려가면 광운대역이 있는데 이 광운대역도 복합 환승센터로 개발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녹천역 주변으로 샌드위치적으로 개발 계획들은 잡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 자체만 두고 봤을 때는 지하철은 좋지만 그렇게 막 대단하게 편의시설이 갇혀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직 새 아파트니까요. 굳이 네네. 막 매도를 서두를 필요는 없으시고요. 예. 제가 봤을 때 광운대역이 창동 차량기보다 개발이 더 먼저 됩니다. 아, 창동보다요? 네, 예. 먼저 돼요. 왜냐면 이 창동 차량기지는요, 워낙 크고 사업 자체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창동 차량기지가 어디로 옮겨가야 되는데 그 옮겨가는 그 부지 자체도 그렇게 지금 확보가 막 돼 있진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광운대 역사 개발하는 게 좀 더 빨라요. 아, 그래서 조금 더 거주하시다가 광운대 광운대 그 복합 환센터를 개발하는 부분이 조금 더 현실화 됐을 때가 네네.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아. 그때 되면은 지금 현재 가격보다 훨씬 더 올라가는데 지금 몇 평대 갖고 계세요? 지금 저희가 24평이요. 24평. 지금 혹시 분양가가 얼마 정도 됐었죠? 예, 저희가 3억 7천에. 3억 7천이요? 그럼 예. 지금 이게 한 4억 좀 넘죠? 예. 4억 초반 아직 뭐 가격이 그렇게 막 거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네. 많이 되진 않겠는데 지금 4억 초반에서 거의 5억까지도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있긴 그렇지만 그 있어요. 시간이 예. 조금 더 걸릴 거예요. 분명히 이 밑에가 개발되고 위에가 얘기가 더 나와야지 돼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서두르지 마시고요. 어차피 주변보다 가장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네. 보면 좀 더 관심을 있어 하는데 사실은 알아야지 찾아가는 아파트거든요. 예,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밑에 개발되면서 사실 네. 여기를 보러 왔다가 이 새 아파트를 다시 한번 보면서 여기 아직 싸네? 그러면서 또 네.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예. 여기 자체만 갖고는 절대 가격이 오르지 않고요. 양 네네. 사이드에서 개발이 진행이 되면서 여기 지금 아파트를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좀 네.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몇 년 정도를 생각하세요? 몇 년이라는 건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아, 네, 기간적으로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개발. 광운대 네. 역사권이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평소에 뉴스 네. 검색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 바람 불 네네. 때 잘 빠져나오시길 네. 바랄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저희 월계동 한번 다녀왔고요.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예, 부동산 안녕하세요. 가이드입니다. 아우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어느 곳 궁금하신가요? 예, 제가 살고 있는 집을 이렇게 포함해서요, 예, 현재 3주택을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세종시에서 이제 거주를 하고 있고, 예. 서울에 있는 용산 원효로 3가, 원효로 3가. 예, 투룸하고, 예. 또 한남뉴타운 3구역의 조합원 입주권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벌써 예, 엑기스들만. 예, 궁금한 것은, 예. 이번 파리 대책으로 인해서, 예. 원희로 다세대 주택을 지금 매도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은 예. 앞으로 계속 이렇게 보유를 해야 하는지 예. 또 1주택자도 임대 사업자 예. 등록이 가능한지 이것을 예. 좀 묻고 싶습니다. 원효로 3가 투룸 말씀 주셨는데요. 번지 예. 어떻게 되셨는지? 여기? 번지가 184-1번지요. 184-1. 예, 예, 여기 예. 한번 들여다보면서 대책 관련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 예, 수장님.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요번에 조치 나온 것 때문에 조금 걱정이 좀 되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요번 주택이 많으신 분들은 사실 중과세라는 부분이 설마 나오겠어 했는데 딱 튀어나오는 바람에 예. 사실 좀 걱정돼요. 그래서 예전부터 절세만 잘해도 수익이 2배 이상 된다고 했는데 이제는 절세한다라는 것을 조금 더 잘 생각하셔야 될 그런 필요성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게 원효로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그러지요. 예. 네, 이게 언제 매입을 하셨어요? 제가 2013년도 2013년도에? 예. 네. 그 당시에 보면 양로 절세 뭐 이렇게 해서 특별법을 해서 구입한 거거든요, 5년. 아, 미분양 특별법? 그걸인가는 모르겠는데. 그때 양도소득세 혹시 뭐 면제해준다는. 면제해준다라는 그걸로 예, 가셨다 예. 이거죠? 예, 네, 예. 그러면은 이건 양도세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은데? 근데 5년으로 한정돼 있잖아요, 여기. 지금 그러면 18년도 지금 뭐 팔 수가 없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네. 아니면은 지금 시점에 매도를 해야 되는가. 지금 해당 번지수가요. 예. 지금 전세를 놓고 계세요? 월세를 놓고 계세요? 지금 월세를 넣고 있어요. 월세 놓고 계시고요. 예. 지금 여기가 용산에 대한 후광 효과를 가져갈 수 있는 지역인데 예. 지금 사실 보면은 입지 여건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예. 사실 용산이라는 게 미군 부대가 개발이 좀 되면서 이 미군 부대가 개발이 되면서 같이 전체적으로 가격대가 좀 올라가는 그런 추세를 보실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어쨌든 간에 평택으로 많이 이전을 하고 있지만 여기가 개발이 돼야지만 사실 이 주변 효과가 좀 더 빨리 뻗어나가겠죠. 예. 그래서 용산에 대한 가치는 상당히 좋습니다. 미래 가치는 상당히 좋은데 지금 사실 여기가 월세라든가 전세를 놨을 때 그렇게 수익적 가치가 높지는 않은 상태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예. 거기다가 지금 어르신께서 갖고 계시는 게 지하철역에서도 상당히 좀 멀리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임대가 들어와야 가장 적절할 수밖에 없으니까 임대 수요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 우리가 원하는 건 용산역 주변이나 또는 다른 지역 여기서 계속 들어와야지 수익이 커질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사실은 꽤나 걸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2013년도에 사셨으면은 사실 엘리베이터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죠. 예. 네, 그리고 또 노후도가 지금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깨끗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노후도가 너무 좀 갈 수 있기 때문에 매도하는 전략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아, 예. 네, 이거는 매도하셔서 가져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당시에 살 때 이제 국제무지구 때문에. 네, 지금도 소등 중이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되긴 될 겁니다. 근데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때 가면 이게 너무 또 노후될 수 있으니까 매도 전략을 좀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 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판단해 주시는데 도움되길 바랄게요.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LG부동산연구소 임정욱 소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소장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